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예.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 박주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심사숙고를 해왔는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네요. 일단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구속 취소라는 거는 구속 자체가 구속 사유가 없거나 혹은 구속 사유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주장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구속의 사유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을 때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니까 그 체포 시한과 관련해서 이 구속 영장을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어겨서 구속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불법 구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수처의 이런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삼아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이번 법원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어떤 사유를 받아들였는지는 사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구속 사유가 과연 소멸되었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 심판 절차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관련자들도 이미 구속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그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5부가요.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지난 7일이었습니다.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에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요.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을 진행했는데요.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면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4일에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오늘 한 달이 지나서야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 뒤에 이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좀 빨리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탄핵 심판과 사실은 이 내란죄의 이 수사 같은 경우, 재판 같은 경우 좀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의 재판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만약에 구속 취소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국론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재판부에서는 이 구속 취소에 대한 결과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 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구속이라는 거는 인신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런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나 정치적인 혼란을 고려를 해서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를 만약에 장기화한다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에서는 원칙대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앞서 잠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짚어주실 때 정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이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에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했던 이유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날짜 계산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계산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계산이 좀 다른데요. 이 구속 기간을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을 할 때 이 구속할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할 때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속 기간 산입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으로 따질 것이냐
것인지 날짜로 따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이 기록이 갔다가 오는 시간을 시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컴팩트하게 날짜가 빠질 텐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만으로 따진 것이니까. 네, 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걸쳐 있는 시간을 모두 다 생략을 한다라고 하면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이 법원에 기록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만약에 48시간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세 날짜에 걸쳐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2시에 갔다가 그 다음날 12시에 오면 48시간이 컴팩트하게 이틀만 걸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세 날에 걸쳤을 때는 세 날을 모두 빼서 추가로 구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을 정말 빼야 된다.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날짜에서 실질적으로 이 빠진 시간만 컴팩트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계산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계산이 달랐는데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지도 한번 쟁점일 것 같습니다.